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이해와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누가 얼마나 기재하는가,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전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쪼개서 첫 번째 자율활동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교생활기록부가 좀 많이 변화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23학년도 대입과 그리고 2024학년도 대입부터 여기에서도 두 분이 바뀐 거거든요. 첫 번째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해서 이렇게 한번 간소화되었다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번 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소개서는 있었고 추천서를 폐지시켰죠. 하지만 2024학년도 이후 대입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수상 경력이 학기당 한 개씩 기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수상 경력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용어 설명을 드리자면 미기재라는 용어가 있고 미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기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아예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미반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는 하되 대학에 제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은 어쨌든 앞으로 이제 미반영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도 기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 동아리 같은 경우도 자율 동아리가 이제 30자까지 이제 소개는 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것도 이제 미반영이 됐고요. 개인 봉사활동도 마찬가지. 독서 활동도 이제 미반영인데 이렇게 독서 활동이 반영이 되지 않게 되면서 학생들이 혹시나 독서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밑에 보시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앞으로는 교과세 특기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 독서가 기재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맞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행특을 보시면 행특이 우리가 그냥 인성 중심으로 기재가 되는데 우리가 자동 봉진이었잖아요. 봉사활동 서술형 쓰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봉사활동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행동 특성에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좀 숨어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 고2, 3과 현 고1의 좀 차이점을 보면 우선은 공통적인 부분들은 글자가 자율활동이 500자, 그 다음에 동아리도 500자, 그 다음에 이제 진로활동은 이제 700자,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희망 사유가 200자가 있기 때문에 700자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형 고1부터는 자율의 자치 활동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희망 분야 진로는 똑같이 대학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이제 진로 활동에 보면은 땡땡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으로 해서 뭐 진로 다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 분야가 직업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올해 바뀐 부분은 여기 보시면 주제 탐구 활동, 공동체 자치 활동 등은 자율 자치 활동에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2, 3학년들은 자율활동이고 고1은 자치 자율활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치활동에는 주제 탐구 활동도 포함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이제 누가 기록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급 담임 교사와 창의적 체험 활동 담당 교사가 이제 분담화해서 평가한다.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평소의 활동 상황을 누가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 변화 과정을 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태도의 변화, 특기 사항 등을 종합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교육에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 활동, 이 부분입니다. 자율탐구 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 내용이겠죠. 그죠? 이 내용을 자, 특기 사항만을 돼 있습니다. 그죠? 특기 사항.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보시면 제목이나 연구 주제, 참여 인원, 소요 시간은 기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지금 두 가지거든요. 제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일반고 특히 이제 공립에서는 곧대로 아예 기재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행사 중심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보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활동에 이 내용을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고요. 만일에 적을 수 없다, 우리 학교는 선생님이 적어주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최소한 관심 분야라도 어필을 해야 된다. 자율탐구 활동에서 땡땡 분야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특기 사항은 기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어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자율활동이다 하는 겁니다. 자, 자율활동은 이제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자율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거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할입니다. 역할. 그래서 임원활동도 역할이죠. 그죠? 예를 들어 자율활동에 5월 땡땡 축제를 즐김 이렇게 적혀 있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땡땡 축제를 기획함 이렇게 적혀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학사정관이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자율활동이기 때문에 주도적이고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어떤 변화하고 성장은 모든 항목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단순 참여보다는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된다. 자기 주도적인 동기를 가지고 본인이 거기서 어떤 역량을,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했는지를 어필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자율활동은 말 그대로 자율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발적, 즉 개별적인 어떤 특정 동기로 인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 그 부분이 포인트고요. 자율활동은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자치활동과 그리고 지금의 자율탐구 활동이 가장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도 보면 자율탐구 활동을 많이 어필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율활 다음에 이제 경희대 사례입니다. 자, 경희대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가이드북에 보면은 자, 분명히 이제 자율활동입니다. 근데 실제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생명교과에서 GMO 효율에 대한 긍정적으로 발표한 후에 연계활동으로 자, 자율 동아리 내용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율 동아리 내용을 자율 활동에 기재된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자율 동아리가 있는 학교들은 어느 항목이라도 자율 활동이든 진로 활동에 기재를 해주는 학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아직도 자율 동아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항목에 기재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자율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에 오면 진로 활동에서도 이렇게 이제 탐구 활동들이 이루어지죠. 그죠? 진로 활동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어떤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경희대에서 이제 평가한 포인트를 보면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서 지원자의 학업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죠? 학업 역량도 평가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도 이제는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2학년 자율활동에서 생명과학 교과 수업 때 배운 내용과 연계, 확장, 심화 이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연계에서 수업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연계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진로 프로젝트 활동도 이렇게 되어 있죠. 학년과 학년 간의 연계, 1학년과 2학년, 2학년과 3학년 간의 연계. 그래서 지금은 어떤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사례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 이제 일반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뭐 했다는 것만 있습니다. 이런 거 했고요, 이런 거 했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행사 위주로 좀 있죠. 따라서 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 개인을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의 서류에서 탈락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율활동에서의 핵심은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다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는 내가 학교, 학급, 친구,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노력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포인트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까 진로와 연관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자, 총무부장을 맡았고 학급의 회계를 담당하여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경영, 경제나 회계학과를 가는데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뭐 학교를 무언가를 바꿔놓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경영학과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학생의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반장, 부반장이라도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고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학습부장도 좋다. 그리고 그 학습부장도 가능하다면 내 진로와 관련된 과목에서 학습부장을 해서 선생님을 돕고 친구들을 돕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과목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어떤 조사했던 내용들을 게시판에 게시를 하거나 이러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율활동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아리 활동을 대학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어, 이 밴드의 진로진학 스토리 밴드에 가시면 이미지하고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들어와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